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대한광통신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역사적 시효과 다시 갱신을 해줬고요. 자, 우리 모두 대부분 수익권에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너무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전달하고 시작을 해야겠죠. 자, 대한광통신 일단 투자 경고 걸린 거 다 아시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월요일 장에는 일단은 기계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패턴에 대해서는 사실 영상에서 제가 좀 앞전에 2번이나 다뤄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는 살짝 이제 뒤에서 한번 이제 이 패턴에 대해서 사실 요거 이제 기법 강의를 좀 해드렸어요. 그쵸? 이거 유료 강의 기법이라고. 요거 말고도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서 조금 짧게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이미 앞전에 영상을 봐주신 분들은 좀 반복된 내용이다 보니까 자, 기법 강의는 뒤에서 해드릴 거고,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보통 매집주 같은 경우는요,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 이 밑에 구간에서 매집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줄어요. 근데 지금 대한강통신은 어때요? 거래량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누군가는 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물량을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살까요? 더 갈 거니까. 근데 우리가 자, 주식을 이제 선정할 때, 종목을 선정할 때, 이게 왜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대한강동실 한번 추적해 본 결과, 아, 이거 더 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자,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 이유, 왜 얘가 계속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명확하게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 내용 들어보시면요. 결국 대한강통신이 추후에 조정 나올 수도 있어요. 조정 나왔다가 다시 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 올라가는지를 안다라면은 우리가 조정이 나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이 올라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게요. 자, 집중해 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이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리면 정말로 힘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라는 지표도 되기 때문에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정말로 도움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볼 수 있게 역사를 써보자라는 차원에서 전 개인적으로 26년 한 해 동안 상승률 1위 종목 대한강통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많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우리 역사를 쓰라고 댓글창 부탁드릴게요. 자, 요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임폴리오. 자, 우리나라 액티브 펀드 자, 2대 기업 중에 하나죠. 1위가 이제 삼성 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고 자, 2등이 타임폴리오예요. 근데 4월 9일 기준으로 포트가 공개가 됐어요. 여기에 어때요? 자, 대한강통신이 편입이 됐습니다. 신규로 편입이 됐고 비중은 3.19%.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실제로 ETF의 지분 공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 또한 돈을 부른, 즉 매수가 매수를 부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최근에 ETF 지분 공시가 나왔던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생각나는 게 이제 유진 로봇이 있는데, 뭐 얘는 이제 로봇 테마로 갔던 애인데, 자, 보시게 되면은 최종 변동일에 2월 2일 날 삼성 자산운용에서 지분 공시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요 무렵부터 자, 이틀 동안 무려 50%에 가까운 상승이 나옵니다. 자, ETF 지분 공시로 이런 엄청난 단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종목들 보시게 되면 자, 투산, 테스나 얘도 지분 공시가 나왔었어요. 자, 얘도 삼성자산이네요. 보시게 되면 3월 3일 날 공시 나왔어요. 자, 3월 3일 날 이후 어떻게 됐느냐? 자, 요 무렵이네요, 요 무렵. 요 무렵 지분 공시 나고 얘도 미친 듯한 상승 보여주죠. 자, 느낌 오시죠?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지금 생각나는 게 테크윙도 있네요. 자, 테크윙도 보시게 되면은 얘도 삼성자산이네요. 2월 5일 날 지분 공시가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요 무렵이네요. 얘는 자, 바로 가진 않았어요. 바로 가진 않았는데 결국 지분 공시하고 나서 다 올라갔습니다. 자, 이 말은 대한강통신 역시도 자, 조만간 지분 공시가 나온다라면 어때요? 자,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건 코스닥 이제 시가총액 이제 순위별로 나눠 놓은 건데 대한강통신이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3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대박인 게 여기 거래 비중을 한번 보세요. 자, 금요일 날 대한강통신의 거래 비중이 무려 9.16%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코스닥 종목들 중에 대한강통신이 거래 비중 거의 10%에 육박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코스닥의 시장 중심주였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요겁니다. 현재 대한강통신이 시가총액이 35위예요. 현재 시가총액으로 보시게 되면은 2조 7천억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올라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투신과 연기금 보이시죠? 최근에 투신이 다시 좀 야금야금 사고 있고, 연기금은 최근에 계속 팔다가 다시 사기 시작했어요. 하루긴 하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연속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자, 연기금과 투신은요, 자,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본인들의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 누군가에게 위탁을 받아서, 연기금도 사실 연기금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의뢰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다라는 건 단타를 잘 하지 않다는 얘기죠.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즉, 지수를 추종하는 매매를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자, 코스닥 150이 있고, 자, 코스피 200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비중별로 기계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수록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지수가 10% 올랐는데, 자, 아까 보셨던 자, 액티브 자산 운용은 지수를 추종하지 않아요. 하지만 연기금과 투신은 지수를 추종한다라는 거는, 자, 지수가 10% 올랐는데 투자를 하다가 5%밖에 수익을 못하면 이거는 실력이 너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요 코스닥 150 종목에 이 시가총액 비율대로 투자를 기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식의 패시브 자금, 연기금과 투신의 패시브 자금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자, 제가 그래서 아까 돈이 돈을 부르는 상황,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이 말은, 자, 대한강통신은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 있음에도, 자, 이렇게 외국인이 무려 1억을 하루 만에 때려박을 수 있는 상황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자, 요거는 다 아시죠? 대한강통신의 메인 재료는 이겁니다. 자, 미국의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하는 과정. 자, 일단은 완벽하게 인수가 마무리되진 않았어요. 소수 지분 보유자가 일단은 의도적으로 좀 이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단은 이게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자, 인수는 어지간하면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왜 대한강통신을 미국의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을까? 자, 여기서부터가 좀 시작인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은 여기부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비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자,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보급을 위해서, 자,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미 56조를 투자하기로 결정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로 바뀌었죠. 여기서 핵심이 요겁니다. 자국 기업에 우선을 한다. 즉, 이제 미국 현지에서 만든 제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아무리 대한광통신 자, 광케이블이 우수하다라고 하더라도, 자,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자, 관세 문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미국에 공장 짓겠다.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만든 제품을 팔게 되면은 경쟁력이 있어요. 관세가 20% 이상 붙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자, 그렇다 보니까 대한광통신 역시도, 자, 인캡 아메리카를 통해서, 자, 미국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인캡 아메리카에, 자, 기술력이 있는 부분이 바로 광케이블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인캡 아메리카는 광섬유도 만들 수 있지만 요거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 대한광통신이 실제로 광케이블을 만들어서 인캡 아메리카에 납품을 하고, 자, 그 납품했던 인캡 아메리카가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을 한다. 이게 딱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자,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실제로 매출을 올리는 과정에서 있어서, 자, 대한광통신이 최근에 보고서가 좀 나오는 종목은 아닌데, 자, 이렇게 26년과 27, 28년도에 예상 매출이 좀 나왔어요. 물론 잠정치가 아니죠. 추정치죠. 추정치긴 하지만 이제는 적자를 탈피해서 흑자로 돌아서는 과정이 좀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 진출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시나리오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전제 하에, 자, 고점에서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매수가 매수를 부는 상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좀 개인적으로 좀 어디가 끝이라는 건 좀 알 수는 없지만 현재가 고점은 아니다 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셔라.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혹시라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제가 요거는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경고가 됐어요. 투자 경고가 됐기 때문에 자, 요것도 기법 강의 나갈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이미 다뤄드렸던 거기 때문에. 자, 투자 경고 종목이 자, 내일부터죠. 4월 1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자, 해제 요건이 중요합니다. 보통 투자 경고에 걸리게 되면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래 정지까지도 되고, 보통 세력들은 거래 정지를 원하지 않죠. 본인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피해 가려고 해요. 근데 정지가 되는 상황이면은 어떤 상황이 연출되느냐? 자, 끝을 향해 달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광기 구간에 출현을 하게 되면은 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랬을 때 세력들이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게 광기 구간이 연출이 되는 건데, 이제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억나고 있는 게 요게 생각나네요. EV 첨단 소재. 자, 얘 같은 경우도 자, 과거 2차 전지 한창 강했을 때 급등을 해주는 과정에서 자, 거래 정지 2번 당했어요. 거래 정지 당한다라는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뜻이고, 자, 당연히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2번의 거래 정지 이후에 또 2번의 상한가, 자, 그리고 나서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이 등장을 했어요. 자, 최근에는 이제 슈림 로봇이 많이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 같아요. 얘도 거래 정지 2번 이후에 윗골이 달린 음봉 캔들, 그 다음에 세력 이탈. 자,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거래 정지가 나오는 거는 사실 좋지는 않다. 물론 단기간에 급등이 나와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 아마 판단으로 가시는 분들은 요건 살짝 아쉬울 수 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왔다 가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세력 입장에서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더 올려서 거래 정지 가느냐, 아니면은 원래 패턴대로 조정 이후에 가느냐, 요건데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조정 이후에 가는 건데,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요게 이제 거래 정지를 피한다라면 자,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여줄 수 있다. 자, 투자 경고는요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총 10개의 캔들이 생긴 이후에 그 마지막 캔들, 그 종가로 투자 경고 여부를 풀지 아니면 유지를 할지 결정을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판단일 T, 즉 10일째 되는 날의 종가를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게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면은 풀리는 거거든요. 자, 요거에 대한 예시는 제가 제일 많이 보여드렸던 종목이 요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 패턴으로 갔거든요. 이날에 투자 경고 떴고, 이날부터 경고 종목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4일차 때부터 반등이 나오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15일간 종가 중에 가장 높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 주포들이 자, 어때요? 마지막 투자 경고 날에 이날을 넘기지 않아요. 얘가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미친듯한 상승이 나와주죠. 투자 경고가 풀리자마자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자, 외워두셔야 돼요. 투자 경고에 특히 처음 걸렸을 때 보통 4일차에서 5일차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온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이거예요. 투자 경고를 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광통신 같은 경우는 이미 증거금 100% 종목이기 때문에 자, 미수와 신용이 상관이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경고에 걸리게 되면요. 증거금 100, 즉 미수와 신용이 사용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고를 풀게 되면 다시 미수 신용이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붙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풀고 가는 패턴이 매우 많다. 그래서 그 10일이라는 투자 경고 기간 동안 절반 구간인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반등, 그리고 나서 투자 경고 풀고 슈팅. 요게 이제 가장 기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예시를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정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투자 경고 나왔던 종목들 이런 패턴 찾아보시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예요. 핵심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투자 경고 이날부터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일차 때부터 반등.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투자 경고 패턴 모르시는 분들은요. 자, 이런 날에 그냥 진입을 하세요. 자, 만약에 이날 진입했잖아요. 이거 그냥 사자마자 4일 동안 바로 그냥 마이너스 한 20% 안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팔고 오르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게, 자,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기 때문이죠. 그죠? 이런 패턴들. 사실 이제 기법에 가깝다 보니까 굉장히 잘 먹히죠. 특히
공식 기반으로 이런 패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하게 이평선 닿아서 매수, 어떤 신고가 위치를 돌파해서 매수, 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투자 경고가 유지가 되고, 자 세력들은 투자 경고를 풀어야 된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절반 되는 4일차에서 5일차 때까지는 투자 경고가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런 V자 반등이 연출이 된다. 자 외워두시고 평생 써먹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예시를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전일 영상이나 전전일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요것도 중요해요. 매매 거래 정지 요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거래 정지가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까는 이제 마지막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부분을 좀 논외로 거래 정지 당한다라는 거는 강한 종목이란 뜻이죠. 시장 중심주란 뜻이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대한강통신을 보고 있을 거예요. 자, 실제로 거래 정지가 됐던 종목들을 예시로 보여드리면, 자, 한창 시장 안 좋았을 때 올라갔던 테마주죠. 자, 동양고속이란 종목인데, 자, 얘 보세요. 자, 거래 정지 한 번, 두 번, 세 번, 총 4번 당했는데, 자, 거래 정지 이후에 한번 다음 캔들을 볼게요. 자, 얘를 보시게 되면 거래 정지 이후에 갭이 떴어요. 17% 떴죠. 자, 얘는 이 거래 정지 이후에 몇 프로 떴어요? 얘는 9% 떴네요. 9%. 자, 얘 이후에 얘는 갭이, 얘는 16%. 자, 이 거래 정지 이후에 얘는 14%.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예요. 아, 거래 정지 이후에 이렇게 갭이 뜨는구나 라고 느낌 오시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거래 정지 요건을 명확하게 알아두고, 자, 거래 정지의 가격이 종가상 맞춰진다라고 판단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쵸?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배. 종배하게 되면은, 자, 이날 사서 하루만 묵혀두면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자, 9%, 5%, 16%, 14%. 자, 이런 식의 하루 만에 우리가 매수해서 단기적인 우리가 상승 혹은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 거래정지 요건을 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거래정지 요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집중하셔야 돼요. 자, 2가지 조건이에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전일 종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자, 이 말은, 자, 이날에 투자 경고 공시가 나왔잖아요. 근데 투자 경고는 이제 월요일 캔들부터예요. 그 말은 이날의 종가보다 높아야지 거래정지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 자, 2일 동안 40% 올라야 돼요. 투자 경고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유지되는 요 기간 동안 2일 동안 40%가 오르면은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경고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경우와 2일 동안 40% 올라가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자, 예를 들어, 자, 월요일날 아무리 많이 올라봐야 뭐 상한가 가도 40%는 안 되죠. 근데 화요일날 합쳐서 이날의 종가 대비 40%가 넘게 되면은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조건 명확하게 알아두셨다가, 자, 혹시라도 2일차 때 거래정지 요건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대시 20분 전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기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외워두셨다가 평생 써먹으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 종목에 좀 예시를 드려드리진 못했기 때문에 열정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투자 경고 이후에 거래 정지 당한 패턴들, 혹은 투자 경고 4일차, 5일차 조정 이후의 반등,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적해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꼭 외워두셨다가 수익 많이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대한강통신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대박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자, 왜 대박이냐? 일단 예상 수익률 먼저 말씀드리면 500%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느낌상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죠. 왜 올라야 되는지야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그 이유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로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소액은 꼭 매수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 쏜다라도 기사도 있고요. 자, 실제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이 대동금속 최근에 무상증자 했죠. K미디어도 무상증자 최근에 했고요. 자, 심지어 금요일에 TLB라는 종목은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어요. 디바이스도 금요일날 나왔습니다. 자, 금요일날 무려 2개의 무상증자 종목이 출연을 했고, 자,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자,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저하는 정책이에요. 근데 얘만 나오면요, 보통 100% 이상의 상승 정도는 보여줍니다. 근데
종목이 많아진다는 거는 무상증자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진짜 이랬을 때 100% 가던 종목이 이제는 1000%씩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자, 실제로 제가 사례도 보여드려 볼게요. 자, 요건 HLB 바이오스텝이란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이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점 대비 무려 1300%라는 엄청난 상승을 단기적으로 보였습니다. 상한가를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이 무상증자라는 게 강한 호재 재료이지만 여기에 테마까지 더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단기간에 1300%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이고, 아무 종목이나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하죠.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주주하는 정책인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라면,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쵸? 대기업이 있구나. 자,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대기업 중에 하나, 자, SK 하이닉스를 봐볼까요? 하이닉스의 유보율은요, 얘는 대략 한 3200% 정도 되네요. 사실 대기업치고 높진 않아요. 다른 대기업, 자, 현대차를 봐볼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유보율은 대략 한 7600%네요. 하이닉스보다는 한 2배 정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현대차도 높지 않아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유보율이 무려 75,000%입니다. 자, 아까 현대차가 7600%였죠? 근데 얘는 무려 현대차의 10배 정도 되는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에요. 엄청나죠? 그만큼 기업이 안정적이다라는 부분도 여기서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이론적으로요, 유보율이 500% 정도 되면은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한 거 몇 프로였어요? 75,000%. 자, 이 정도 유보율이면 사실 기업에서 마음만 먹으면 30대1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 최소 2000% 혹은 3000%도 가능하죠. 제가 지금 시점에서 3000% 갈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좀 어렵죠. 이건 좀 사실 어렵지만, 자, 500%의 유보율이 5대1의 무상증자가 할 수 있어요. 근데 75,000%짜리 종목이잖아요. 요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래도 5대1의 무상증자는 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500%는 충분히 가겠구나. 요렇게 좀 판단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좀 납득이 되시죠? 실제로 무상증자 종목 사례를 좀 보시면요, 이 텔콘 RF제약이라는 종목이 얘는 무상증자를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하고 330% 왔습니다. 자, 얘는 온코닉 테라피틱스인데 이 종목이 했던 무상증자는 3대1이에요. 3대1하고 300% 갔어요. 자, 얘는 아까 보여드렸던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대1을 했습니다. 8대1하고 1300%.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어요. 정말로 2000%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기대값이 큰 거지, 이거 가겠는데? 이런 생각은 솔직히 물음표죠. 하지만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도 예상 수익률이 500%는 나오잖아요. 자, 이 정도라면 우리가 베팅은 한번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는 한번 담아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대한강통신을 매도하시고 진입하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고점에서도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이 500%가 예상되는 이 종목 또한 놓치면 아깝잖아요. 시장 상황을 모두 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렇다는 건 소액 정도는 진입을 해보셔라. 자, 소액을 한 5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거를 500% 진짜 가면 어떻게 돼요? 3천만 원 가능하죠. 자, 이거 진짜 수익 나시면요, 자, 대한강통신 혹시라도 밀렸다? 추가 매수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른 종목도 한번 중장기 포트의 종목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섹터는 2차전지. 자, 2차전지가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중에 대형주, 삼성, SDI. 요거 제가 추후에 왜 얘가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엄청 좋거든요.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이 종목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기간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이 종목에 1년 동안 묻어둔다. 좀 길죠? 6개월은 어떠신가요? 6개월도 사실 많이 길어요. 애초에 이 정도 기간이면 제가 말씀도 안 드렸죠. 자, 요거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이 되면 어때요? 점상 3번, 상한가 또 3번. 6일 동안 6연상 갔어요. 그만큼
시작이 되기만 하면 단기간의 승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죠? 그 근거가 뭐가 있었나요? 바로 이거죠.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이런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금요일에도 TLB, 디바이스 두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무상증자로 100%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테마로 보내면 어때요? 1000% 보낼 수 있어요. 자, 세력들 입장에서 명분이 생긴 거죠. 자, 그렇다는 건 지금 환경을 당연히 이용할 수밖에 없고, 제가 준비한 종목 역시도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리 진입해서 요거 대박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 못 드려요. 전 재산 투자해 보세요. 이거 안 되죠. 자,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액은 정말 꼭 매수해 보셔라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두 글자 대한광통신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대한이라고 문자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안내 드릴게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자, 영상을 통해서 자, 대한광통신의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이죠. 혹은 광기권이 나왔을 때 매도 타점도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촬영하고 업로드까지는 한 2시간 정도 시간차가 있겠죠. 그 사이에 여기가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을 해보다가, 이거 역시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 문자 남겨주실 때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되 뒤에 숫자 1이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요 500% 예상되는 자, 플러스 매수 타점이라든지 혹은 매도 타점, 요거는 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실시간으로 제가 빠르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요 종목, 자, 500% 예상되는 종목부터 우선 안내 드릴 거고, 자, 요거는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야 되든지 혹은 광기권이 나왔다, 이때부터는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안내는 제가 따로 추후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4월 12일이에요.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저녁 시간쯤에 보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상관없어요.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두 글자 대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요 500% 예상되는 종목 안내 드려 볼 테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돌아오는 정규장 우리 월요일에는 진입을 꼭 해보셔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자, 공시가 월요일에 진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하는 게 핵심이다. 그쵸? 미리 진입해서 공시 나오면 대박 한번 먹어보자 라고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대한광통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법에 대한 부분은 좀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마 영상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금요일에 올린 영상이나 토요일날 올린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대한광통신을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ETF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 자, ETF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연기금, 그 다음에 투신의 자금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ETF 자금에 혹시라도 공시가 나온다면, 지분 공시가 나오면 또 단기적인 상승이 또 일어나고, 자,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근데 얘네들이 왜 들어오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임캡 아메리카, 자, 이 종목을, 이 회사죠. 이 회사를 실제로 대한광통신이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이 비드 프로젝트에 대한광통신이 참여를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미국 기업을 가지고 있는 광통신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인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세력주라면 여기서 매집이 끝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거래량이 줄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이미 여기서 물량을 잠근 거죠. 유통 비율의 대다수가 세력들이 가져갔을 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요, 적은 물량으로도 자기들끼리 자전거래하면서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거래량이 신고가 부근에서 늘어났다는 거는 계속해서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 결론이에요.
자, 앞으로도 제가 대한강통시 관련 내용들은 빠르게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자, 오늘 영상 정말로 도움되신 분들은 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은 뭐라고요? 자, 26년 역사를 써보자. 대한강통신 26년 역사적 종목이 되자는 기원에서 댓글창 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